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죠. 지난주에 8일 여기까지 패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따라서 과연 올라갈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리고 이 밑에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이 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갭 오픈으로 시작했지만 화요일 날 빠졌고, 수요일 날 CPI 있는데도 확 튀고 올랐죠. 하지만 이 바가 다 이 업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형성됐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걸쳐 있지만 뒤에 올라가나 싶었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가로막혔죠. 뭐 거기서 저항받은 건 아닌데 거기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다시 금요일 날 쭉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보다 살짝 위로 시프트한 레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고점 저점 이렇게 대충 보면 이 파란색에서는 약간 위쪽으로 살짝 이탈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업다운 하면서 그냥 보합 정도로 유지를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아직도 이 위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뭐 떨어지거나 확 올라도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근소하게나마 계속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야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뭐 크게 상승 무드에 역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파란색 레인지가 강력한 지지선, 심지어 9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레이트 시전 있죠. 이때쯤에는 심지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채널의 하한선과 파란색 프라이스 레벨이 더블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렇게 쭉쭉 빠져 내려오면 이게 지지선, 저항선으로 받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이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344.30 라인을 넘어서 버리니까 그 시점에선 그렇게 되면은 344.30 라인이 오히려 더 강한 저항선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딱히 다른 거를 보지 않아도 이 레인지에서 34430하고 327 이 사이에서 레인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뭐 레이트 시전이 99% 이상 어제 선물 볼 때 말씀드렸듯이 99% 이상 그 확률로 레이트가 킵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는 한 무난하게 이 레인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뭐 애플 신제품 발표하고 그랬지만 뭐 중국발로 쭉 빠져 내려왔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그나마 조금 다시 회복을 하고 끝나나 싶었는데 월요일에 그 레벨 유지했고 화요일 날 빠졌고 다시 올랐나 싶더니 수요일에 CPI 때 또 빠지고 그 목요일 날 다시 오르나 싶더니 금요일 날 또 빠졌습니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이고요. 수목금은 월화는 빠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레벨에서 물론 그 종가가 아니라 고가 레벨에서 얘기하면 고가 있는 그 레벨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저가 레벨 이 두 개의 레인지 고가와 이 저가 사이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굉장히 악재 때문에 훅 빠져서 내려갈 거라고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레인지가. 물론 이게 작은 레인지이기 때문에 무슨 선을 그려놓고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한선은 이 정도로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굳이 안 표시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 몇 시죠? 173.54고요. 173.54가 딱 떨어졌네요.
그리고 스타일을 뭐 파란색으로 해놓을까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있고 위에는 약간 더 오픈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여기 두 개, 177.79, 117.34, 아니군요. 180.24, 180.30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레인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한선 지켜졌고요. 54, 58 뭐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레인지를 유지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이슈가 없는 한 물론 레이트 시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트 시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게 장 끝나기, 수요일 장 끝나기 직전일 테니까, 한 7시, 영국 시간 7시 정도니까는 2시 이 정도죠. 그래서 4시에 그 장이 끝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부터 장 끝날까지 영향을 미칠 때니까, 그게 언제죠? 21일, 뭐 이때쯤이 되겠 텐데, 이때 훅 오르거나 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레인지에서 형성이 될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파벳. 자, 알파벳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보합이거나 좀 더 빠졌는데 살짝 시프트해서 올라간 느낌이 있죠. 제일 처음에 말씀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짝 시프트 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살짝 올라가는 목요일 금요일이 살짝 이 위에서 형성되는 뭐 이 정도였었다면 애플은 아니죠. 지금 월요일 양봉 만들었고 화요일 음봉, 수요일 양봉 만들었는데 양봉의 종가 세틀먼트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있는 느낌이고요. 목요일날 그래서 확 튀어 올라서 도지 만들었고 금요일날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가격은 유지를 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로컬 고점을 돌파를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 로컬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다음에는 어디까지 있죠? 143.78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 그려놔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얘가 맞겠죠? 얘가 143.71이네요. 143.71. 143.71로 그 다음 게 있다는 거를 일단 염두를 해두고 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143.71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레벨이 지금 돌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죠. 138이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서 요거는 작은 걸로 138로 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여기에서 138이 돌파가 되면 이건 무슨 프라이스 레벨 아닙니다. 다음 주에 지울게요. 138이 돌파가 되면 위에 143.71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형성돼서 애플은 지금 굉장한 상승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애플이 아니라 구글은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포텐셜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쭉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안쪽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볼게요. 자, 엔비디아는 뭐 퍼포먼스 굉장히 좋고 업다운 굉장히 심했지만 지난주에 많이 빠져서 다시 요 파란색 레인지 안쪽 이 그 하늘색 레인지에 닿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칠 것인지 안 걸칠 것인지 이 삼각형이 벌어지는 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살짝 갭 상승 오픈 했다가 쭉 빠져서 내려와서 결국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지받고 살짝 오르나 했고 화수 그런 식으로 올랐다가 목요일 날 여기서 다시 하락 음봉 만들고 금요일에 쭉 빠져서 결국 이 하늘색 상한선, 하늘색 레인지의 상한선에 터치를 한 상태로 세트를 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계속 닿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면 다운 트렌드가 새로 생긴 로컬 다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는 498.00이고요. 밑에선 459.87이죠. 59.87이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훅 빠져 내려온 형태가 되어버려서 더 빠져 내려오면은 이 핑크색 프라이스 레벨이랑 여기 있는 이 하늘색 401 이 프라이스 레벨까지도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이트 디시전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매크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로컬리 형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 지지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선까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일단 있고, 그 밑에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두 개까지 겹치고 해서, 여기에서는 더 쭉 빠져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21일은 레이트 디시전 있는 다음 날이고, 20일 레이트 디시전 있을 때, 이때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거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훅 뚫고 올라가서 다시 480.88 레인지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레인지, 이 근처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게 포인트네요. 그 다음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도 구글이랑 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 136.49 라인을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나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갔고 이 하늘색 레인지를 다시 아래서 위로 통과했다는 컨펌이 난 상태에서 화요일에 쭉 올라갔죠. 상승을 보여줬고 수요일에 월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컨펌 됐고 월요일 날 쭉 치고 올라가고 화요일 날 살짝 빠졌다가 CPI 날 또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큰 양봉을 만들었고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원래 레벨로 돌아온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과 그 밑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레인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치고 올라가는 이 각도가 이 트렌드 라인에 굉장히 근접했고 146.57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로컬 고점인데 거기까지 다시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빠지면서 다시 되튀어 나온 모양새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트렌드 라인이 일단은 돌파가 돼가지고 컨펌이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 있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봤지만 금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 컨펌 된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제 방향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그려놓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릴 수 있는 거에
브레이킹 돼서 컨펌이 된 상태라서 내려오는 게 맞는데, 내려와도 여기에 있는, 여기 어디죠? 이게 자꾸 걸리네요. 여기 139.94 있는데 이 로컬 고점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고 15분봉 이런 데서,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따라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6.57 마저 깨지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서 150까지도 갈 수 있는, 뭐 아직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약간 강한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테슬라. 다음 트렌드 라인 요거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서 이거 깰까 말까 뭐 이런 거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엄청나게 큰 갭오픈 하고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려보면 여기에 저항받았고, 화요일도 저항받았고, 결국은 이거 따라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276.99 라인에 걸려서 279.35 라인까지도 트라이 했지만 결국은 276.99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죠. 지난주에 이렇게 그려드렸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워도 되겠죠? 얘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놔둬야 되겠죠? 얘는 놔두고, 얘도 뭐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일주일 이상 따라서 내려온 트렌드 라인이니까 놔두고, 이 밑에 이 얘네들도 뭐 필요 없어 보입니다. 지웁시다. 지우고, 얘도 얘가 얘는 좀 놔둬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놔두고요. 저장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이게 구슬라이가 8슬라 라인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79.35 여기에 저항받고, 요 핑크색 여기 있는 로컬 고점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핑크로 다시 그렸었죠. 그래서 그거에도 저항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중 저항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면 금요일 날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다시 끝에 15분봉 볼까요? 다시 끝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그 장 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이렇게 니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계속 월요일에도 또 이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갭 오픈한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276, 27935를 뚫을 것이냐, 심지어 그것이 오픈에 깰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오픈에 깬다면 훅 치고 올라가서 구슬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갭 다운에서 장이 시작한다면 다시 8슬라 깨고 더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강한 주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지난주 레벨, 그러니까는 월요일 저점과 금요일 고점 이 사이에서 일단 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레이트 디시전이 원래 그러니까 99% 킵하는 걸로 기대대로 된다고 해도, 기대대로 된다는 얘기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생겼다라고 시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테슬라는 장을 무겁게 보지 말고 가볍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쉽게 뚫릴 것 같진 않죠.
요것도 직접 뚫릴 것 같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니까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플렉서블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그럼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메타 볼까요? 메타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볼러틸리티가 작아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요건데 이걸로 그리지 않고 얘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니들이 굉장히 긴 도지는 프라이스 레벨로서 크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에는 무슨 다른 그 기준점들이 없어서 얘로 시작은 안 했지만 9월 7일 니들 도지는 그래도 테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했더니 금요일 날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이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면 여기랑 여기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여기 니들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먼저 그려봤더니 금요일에 맞지 않고 오히려 금요일이 이니들과 이니들을 연결한 선이 맞더라. 그러면 이게 기준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그릴 때 뭐 100% 정답은 항상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린지 말씀드릴 때 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뭐 그러는데 니들이 너무 길면 피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긴 이 얘는 확실히 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얘는 딱 중간에 걸쳐 있는 니들이고 여기에서 저항받았고 내려오는 거라서 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게 경험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많이 그려보시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칙처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시면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밑에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금요일 날 굉장히 길게 빠져서 내려오는 그 음봉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의외로 지지받고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98.12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298.12가 의외로 강한 프라이스 레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9.01도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했고, 여기서도 막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볼라틸리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쳐 있는 이런 모양새라 289.01도 강한 지지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두 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얘를 살짝 가려볼까요? 하이드 하면은 뭐 이게 뭐 트렌드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데 막상 딱 그려놓고 보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이런 선 그릴 때 그리는 게 중요하고 또 선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착시 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훅 빠져 내려왔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레이트 시전 있는 거 잊지 마시고, 레이트 시전 때 뭐 99% 익스펙테이션이 나와 있긴 하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당연히 있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자회견 중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뭐 그러면은 오히려 또 장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뉴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트레이딩에 이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선물과 주식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